그러면 뭔 소리지?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파크 골프는 왜 이렇게 좀 재밌을까? 이렇게 이제 남들 생각을 해봤는데 파크 골프는 골프는 골프지만 공원에서 한 데서 이제 파크 골프잖아요. 공원에서 이렇게 남들은 이제 재밌게 이해를 해보았는데 파란 잔디가 있는 초원 또 오존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라이트 햇빛 받으면 프렌즈, 친구들이나 동호인들이 담소 나누면서 즐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 시니어 분들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팝골 배우려 하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에서 하고 있는데 약 인천에 보니까 10개 협회가 있는데 구별로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계양구 동호회협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인천에도 보면 이 파크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라, 연수, 선악, 남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75월, 2월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충분히 이제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올해까지만 해도 예약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파크 골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크 골프는 골프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물론 이제 지난 최덕진 교장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파크 골프는 알다시피 골프는 접근성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중 스포츠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대중 스포츠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죠. 그는 이제 파크 골프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 시내 근처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2시간에 뭐 3천 원부터 해서 6천 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배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그리고 채를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만 가보면 그 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와 골프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골프는 알다시피 그 약 20만 평에서 그걸 내 정원이라 생각하고서 즐기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그 돈이 좀 들지만. 그렇지만 파크 골프도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지난번에 저기 이 권성호 교장 선생님께서 설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 배우시는 연수의상 수강생들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이게 이제 파악한 걸 보니까 이 파크골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이 좀 배우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파크 골프 코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동영상을 잠깐 보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대구협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파크 골프장은 9홀을 기본 단위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3홀은 길이가 40m에서 60m로 4개, 중간 홀인 파4홀은 80m에서 100m로 4개, 그리고 제일 긴 파5홀은 120m에서 150m로 1개로서 기준 타수는 33타입니다. 파크 골프장의 코스 구성은 먼저 각 홀의 출발점인 티잉 그라운드, 즉 티박스가 있습니다. 티박스는 티샷을 위해 볼을 놓는 곳으로 앞쪽에서 4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양쪽에 티마크를 설치하거나 4cm의 티라인을 그어서 티샷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페어웨이는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구역으로 그린 위에 깃대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잔디를 짧게 깎아놓지 않은 경우는 전부가 페어웨이가 됩니다. 페어웨이 주변에 골프와 동일하게 홀의 난이도를 제공하도록 페어웨이보다 잔디가 긴 러프와 수목 등의 장애물과 함께 일부 홀에는 벙커와 해저드가 있으며 경기 진행이 금지된 구역인 오비존도 있습니다. 그린은 홀별 최종 기착지로 잔디를 짧게 깎아 정비해 놓은 구역입니다.
지름 5m 이상의 타원형으로 지름 20cm의 홀컵을 묻어 깃대를 꽂아둔 장소로 약간의 경사를 두어 라운딩의 묘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활처럼 휘어진 홀로 티박스에서 홀컵이 보이지 않는 코스를 도그레그 홀이라 합니다. 또한 코스 내에는 경기 진행을 위한 설치물로서 안전수칙, 홀 표지판, 순서 뽑기, 볼 거치대, 오비 말뚝, 안전망, 깃대, 홀컵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홀 표지판은 홀마다 티박스 주변에 해당 홀의 기본 재원을 표시하는 표지물로서 몇 번째 홀인지와 기준 타수, 그리고 길이가 몇 미터인가를 알려줍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공원에서 파크하는 모습 멋있죠?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나무가 많은 공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야외에 보면 그 풀무지 땅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이렇게 코스가 아주 아름답지 않은 곳도 이제 가끔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개략적인 걸 사실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크 골프의 구성을 보면 지금 이제 이 왼쪽에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선악동에 있는 선악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선악 골프 골프장은 나인홀로 되어 있습니다. 9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9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 협소해서 9홀로 한 것 같은데요. 보통은 보면 9홀 두 개짜리 18홀로 구성되어 많이 되었습니다. 18홀, 18홀, 36홀, 72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거리는 보면 보통 이제 9홀 기준으로 750m고 이제 18홀 기준으로서는 이제 1500m라는 걸 이제 라는 거 말씀드리죠. 이거 잠깐만요. 18호 기준은 1500m, 그다음 각 홀 기준은 보통 30에서 60m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스가 보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도 있고 나무도 많고 군데군데 나무가 중간 홀 중간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는 보면 이게 코스별로 보면 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이게 이제 팁박스가 있습니다. 이 팁박스에서 이제 팁박스를 여기다 하고 티잉 구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티잉 구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팁박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티잉 그라운드라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파크 골프장에서는 티잉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팁박스에서 공을 치면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이 안착되는 이제 페어웨이인데 페어웨이도 있고 그 옆에도 보면 러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풀인 러퍼. 이걸 벗어난 오비죠. 그다음 제일 끝부분에는 이제 그린. 그다음 그린 옆에 벙커도 있습니다. 이 벙커, 그 다음에 해저드라고 있습니다. 해저드. 물이 있는 해저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통 팁박스, 오비존, 페어웨이, 해저드 이런 식으로 모든 홀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저드가는 보통 보면 이 파크 골프에서 해저드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골프는 많은데 파크 골프에는 해저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벙커나 해저드 이런 오비, 이런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만큼 장애물을 해가지고 이게 방향성이 나쁘면 오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방향성만 좋으면 재밌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기적인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아마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네 명의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약을 하면 번호대로 모여 있다가 들어가는데 이제 팀별로 공을 먼저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팀별로 공팀 잠깐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여기 이 공 거치대가 빨리 나와야만이 순서가 빨라집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팀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이제 제 1번호로 할 거 아니에요. 1번호는 순서를 볼 때 번호라든지 가위바위보로 해서 출발 순서 정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최저타를 기록한 1번홀에서 최저타를 기록한 사람이 다음 홀에 첫 번째 이제 티세이버 티샷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타가 두 명일 때는 1번 모드 순서에서 티샷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코스 확인입니다. 이제 특히 여기 나중에 이제 벌타에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코스 보면 18홀 같은 경우는 A 코스, B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36홀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72홀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다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코스를 확인하고 다른 홀에 가서 치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스, A 코스 4번 홀. 처음 치면 A 코스 1번 홀이 되겠죠. 파3 45m. 이걸 보고 내가 치는 것이 맞는지 팀별로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인데요. 안전사고인데 이 안전사고는 알다시피 이제 우리도 자격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약간 스포츠 학교에 스포츠 활동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른분들을 지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뭐 알다시피 아무리 잘해도 안전사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동반자가 반드시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는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번 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빌 할 때 이제 앞팀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앞팀이 홀아웃 하기 전에 절대 샷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골퍼는 이제 캐디가 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파크 골프에서는 이렇게 캐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팀별로 이렇게 이제 잘 봐서 앞팀이 나갔는지 확인하고 홀아웃 하면 그때 이제 티샷 해야 됩니다. 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반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절대 경기자가 스윙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티박스를 벗어난 적에 있어서 이제 잡담이 한다든지 그런 경기자가 정숙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는 것이 특히 제일 먼저 시작하기에 안전수칙과 그런 준비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상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기 방식인데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 샷건 방식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통 우리가 경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홀별로 점수를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와 최종 점수를 합산해가 최저타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이고 매치 플레이는 홀별로 팀이 짜져서 홀별로 점수를 해서 많은 홀을 이긴 팀이 이기는 거고 샷건 방식이라고 해서 이 샷건 방식은 이제 경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동시에 1번 홀, 2번 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동시에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게 샷건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하지만 가끔씩 사용합니다. 이제 보면 동호회도 가다 보면 그 차들이 한 번에 만약 9시 반부터 경기가 시작된다면 막 차들이 와요. 저기 교외 같은 게 차들이 한 번에 막 두 차가 오면 이때 한 번에 기다리가 할 수 없으니까 샷건 방식으로 홀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쓰는 게 샷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크 골프는 골프와 또 다르게 색깔을 많이 씁니다. 색깔. 깃발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깃발색인데 A 코스 1번부터 9번홀까지 A 코스죠. A 코스에서는 적색 깃발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적색 깃발을 씁니다. A 코스에는 그 다음 B 코스는 청색, C 코스는 황색, D 코스는 백색의 깃발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홀별로 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9번 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10번 홀 다시 이제 B 코스 갈 때
청색으로 가야 되지. 청색으로 안 가고 C 코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별로 이렇게 코스 색깔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말뚝도 다릅니다. 말뚝이 보면 제일 많은 게 흰 말뚝입니다. 오비 말뚝, 흰 말뚝이고, 그 다음으로 가끔씩 있는 게 이제 수리지에 있는 청색 말뚝, 흰색에다 청색 띠. 요게 이제 수리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끔 있는 적색 띠 말뚝이 이게 이제 해저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빨간 말뚝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거 이제 좀 준비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가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거뒀던 수학은 빨간 말뚝을 봤어요. 이 빨간 말뚝이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빨간 말뚝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보니까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띄워지지 마세요라고 써 있더라고. 띄워지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도그레 홀이는구나. 아까 보면 도그레 남 모양처럼 기역자 모양 돼 있잖아요. 그 도그레 홀이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그레 홀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절대 띄우시면 안 되고 이 빨간 말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오비라도 이 빨간 말뚝을 지나서 빨간 말뚝은 반드시 페어웨이에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빨간 말뚝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오비입니다. 근데 흰 말뚝 같은 경우에는 흰 말뚝을 벗어나가지고 들어가면 오비가 아니고 빨간 말뚝은 무조건 오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홀과 홀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공이 띄어지고 가지고 뭐 멀리 가가지고 그 옆에 홀에 있는 사람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그리 해고 홀을 가끔씩 만들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데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동호인끼리 앉으면 나중에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보면 이 스코어 카드 작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어 카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보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어이, 뭐야. 이 스코어 카드는, 여기 보면 이 A 코스, B 코스가 있죠. 이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써봤는데 권성호, 최덕진, 권성호, 홍길동. 여기 보면 1코스는 거리 43, 거리 43, 파3.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보통은 잘 아는데 요 시합 때는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 발을 정자 쓰는 거. 33, 33, 333. 그 다음에 2번 홀 같은 경우에는 거리 97, 파4, 파5. 그래서 5개 하고 한 개 돼. 그래서 6타. 6타였습니다. 6타. 여기는 최덕진은 7타, 권성호 6, 홍길동 5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 보면 A 합계가 34, 34, 33타, 9홀리. 그 다음 B 코스도 보면 이렇게 해서 30에서 이렇게 다 썼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합계를 해서 정인우 65, 최덕진 66, 권성호 67, 20 이런 식으로 쓰고 반드시 중요한 거 동반자 서명을 해야 돼요. 동반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경기에 무효가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의정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 이게 벌타 없이 또는 이벌타 받고 이제 그 공을 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섬, 포볼. 이게 많이들 보셨죠? 포섬은 두 명 플레이가 볼 하나 가지고 치는 거고, 포볼은 두 명의 플레이가 한 팀이지만 공을 각자 가지고 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와 스트로크 잠깐 볼게요. 어드레스와 스트로크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레스 스트로크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이게, 이제 티박스 올라가면 칠건 또는 이제 티샷 해가지고 페어웨이에 가서 이제 공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 걸 어드레스를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 칠 건지. 이때 클럽 헤드가 공에 접촉해가 공이 움직이면 한타로 가산한 겁니다. 벌타는 아니고 한타 가산입니다. 공에 잘못해 접촉해가 공이 움직이면. 헛스윙은 스트로크로 간주하지 않으니까 스트로크라는 것은 공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스트로크라 그럽니다. 또 경기자는 샷퍼트나 그립 이런 끝으로 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또 중요한 거 백스윙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당기기 폴리스 안 됩니다. 이 파크 골프는 반드시 정상적인 스윙 궤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밀어내기, 당기기, 폴리기 있는데 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백스윙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밀어내는데 당기고 뭐 이런 걸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이제 투볼타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회 이상 공 맞춰도 안 되고 자신이 공이 움직이는 스트로크 해서도 안 돼요. 자신 움직이는 중에 스트로크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공이 움직이는데 스트로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은 하면 벌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참 어렵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들었고 나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알아야 할 행동 규칙인데요. 이제 구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건 이제 티잉 그라운드잖아요. 이 티잉 그라운드에 가면 보통 보면 이제 골프는 다른 게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게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티잉 올라서기 전에 해당 홀의 재원, 이 재원이라는 게 코스, A 코스인지 B 코스인지, 그다음 홀, 몇 번 홀인지, 거리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기준 타수가 몇 타인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여기 보면 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홀마다, 저기 대부도 파크 골프 랜드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홀이 잔디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어 가지고 안 나가더라고. 보통 보면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안 나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 때보다 스윙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게 홀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스윙을 크게 해야 할지 샷을 강약해야 할지 공략법을 또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걸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팀이 홀아웃 한번 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팀 그라운드에서는 연습 스윙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내 동반자가 잘했는지 공이 어디 갔는지 좀 봐주는 게 이 에티켓입니다. 잘했으면 굿샷, 나이샷 이렇게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게 팅글 올라가 이제 플레이 경기자가 올라가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뒷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 영향에 미치는 행동이나 말은 일체 금지해 주시고 이런 걸 위반하면 이제 벌타가 있는데 어떤 벌타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팅그라면 이제 여기 이제 나와졌는데 보면 이 팅그라는 데서 벌타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부터 보면 이 팅그라는 데 보면 이 지금 발이 이 티박스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티박 벗어나면 이 투벌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 보면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 골프와 다르게 이 티인구에서 티샷을 할 때 보면 반드시 골프는 아무 데서나 사실은 티를 꽂고 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티를 꽂지 않고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파크 골프는 반드시 티 위에 올려놓고 쳐야 된다는 거. 티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벌타가 있다는 거. 투벌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습 스윙은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 이상을 하면 매너 위반해가지고 이게 이제 못하게 보통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윙하다가 맞지 않으면은 이게 벌타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만약 하다가, 여기 보면, 하다가 좀 잘못하다가, 의도는 없었지만 공이 이렇게, 스윙 도중에 뒤로 맞다든지 하면, 이게, 한타가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티박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타 가산했는데 다시, 나 다시 쳐야지 하고, 올려놓고 치면 이게 벌타입니다. 투벌타 됩니다. 그럼 총 네 타가 되겠죠. 처음에 한 타 친 거, 그 다음에 그 스윙 도중에 볼이 떨어진 거 한 타, 가산인 거, 그 다음에 쳐야 되는데 안 치고 수수 올려서 쳤으니까 투벌타니까 네 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티인구에서 칠 때는 공이 떨어졌더라면 많이 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냥 뒤타체로 그냥 치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티박스에 공을 탁 치고 나면 이제 저 한 중간쯤 가겠죠. 그 페어웨이로 갑니다. 이제 페어웨이라 그럽니다. 이게 페어웨이. 이게 이제 페어웨이 되겠죠. 페어웨이에서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자신이 공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제 가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칠 때, 저기 중요한 거. 두 번째부터 칠 때는 이제 네 명이 만일 칠 경우에는 이 공이 홀 기대에서 먼 순서에 칩니다. 홀 기대, 홀이 있으니까 저쪽에 홀. 이게 이제 반대인데, 여기 홀이 있고, 여기 공이 있고, 공이 있으면, 여기 홀이에요. 그죠? 기대가 있으니까. 먼 때부터 이 사람이 먼저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사람, 먼 홀에서 기대 먼 순서부터 친다는 거. 그렇게 하고, 비싼 이제 경우일 때는 서로, 야, 너부터 치라.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샷 순서 정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으로 하는 건 이제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마크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파크 골퍼는 알다시피 이제 저 첫 시간 아마 배웠을 때인데, 헤드가 90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이 거의 뜨지 않습니다. 굴리는 이게 샷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볼이 나란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란하게 있을 경우에는 볼 마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볼 마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떻게 해야 되냐면 이 뒷사람이 요구를 했으니까 앞사람은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어떻게 옮기냐면 클럽 헤더, 클럽에 있는 저기 앞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클럽 헤드를 좌우 두 번 이렇게 합니다. 헤드 두 번. 그 헤드 요 동그라미 헤드 있잖아요. 요 헤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겨가지고 볼 여기에 두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뒷사람이 치게 한 다음에 나는 다시 또 여기 갖다 놓고 원위치 시켜서 이제 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크를 요구할 때는 클럽 헤드로 좌우로 두 번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페어웨이 옆에는 보면 약간 러프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평한 잔디만 있으면 이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러프. 이게 긴 풀이죠. 긴 풀. 이 긴 풀이 들어가면 사실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제 채를 짧게 잡고 이렇게 스윙의 크기도 또 사수의 강도를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러프가 이 잔디가 채를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치는 것보다 좀 세게 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러프에서 보면 이때 이제 야 걸리니까 이렇게 채를 가지고 꾹꾹 누른다든지 풀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투볼타가 되겠죠. 안 되겠죠. 샷을 하는데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무조건 투볼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갔다. 이럴 때는 샷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언플레이블이라고 해서 나 못 치겠다 하고 손 들고 이렇게 언플레이블 하고 선언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동반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투벌타를 받고 투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고 이제 여기 투벌타 구제를 받고 한 클럽, 두 클럽. 이때는 이제 클럽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다른 점이 여기서 많이 못 치겠다 그러면 여기서 파크로 나온 상태 여기서부터 한 클럽, 두 클럽입니다. 클럽의 길이를 두 개를 가져옵니다. 좌우로.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공을 옮겨놓고 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제받는다 그럽니다. 구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긴 풀에 있어서 내 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투벌타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내 공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잘 봐둬야 됩니다. 치고 날 때. 그리고 또 동료들도 봐주면 좋겠죠. 하여튼, 공을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는 거. 만지면 무조건 투벌타.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웨이에서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린입니다. 그린. 이 그린이 보면 이제 제일 예민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 그린은 인조잔디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좀 좋은 데를 가면 이게 이제 잔디로 한 데도 있고 보통 거 보면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이게 잔디가 남아나지 않아가지고 보통 인조잔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길게 치면 이제 오비가 납니다. 근데 이 장애물도 보면 여기 현장에 가보면 여기 바로 밑에다 오비 말뚝하고 오비 경계선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조금만 세게 치면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잘 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분들은.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내 공 뒤에다가 뭘 했냐면, 공 바로 뒤에 마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들어내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퍼팅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공이 막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먼 순서부터 치는 거지. 먼 순서. 이 사람이 제일 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함부로 퍼팅날 밟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이래 갈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퍼팅하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퍼팅 라인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크도 마찬가지. 이 마크는 음, 마크도 할 때 이제 반드시 어디를 마크하냐면 공 뒤에 공 뒤에다 마크를 해야 됩니다. 공 뒤에. 여기 홀이죠. 그러면 공 뒤에 이렇게 여기다 마크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마크는 클럽 헤드 두 개입니다. 아까 벌타 구제는 클럽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헤드 두 개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에 보면 이게 가끔씩 보면 여기에 공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10초를 기다려줍니다. 이제 10초 기다려가지고 들어가면 인정이 됩니다. 10초를 기다립니다. 이거는 이제 골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벌타가 있습니다. 이제 막 할 때 반드시 공을 먼저 집어는 안 됩니다. 공을 주워 들고 마크하면 안 되겠죠. 마크를 먼저 하고 공을 주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크한 위치에 공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 마크를 먼저 짚고 공 넣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크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공 옆쪽에도 안 되고 앞쪽에도 안 되고 반드시 뒤쪽에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마크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옮겨야 되겠죠. 원위치 안 하고 해도 투볼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나중에 가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거 직접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있다는 거 정도 알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오비입니다. 오비. 이게 사실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스코어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스코어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오비를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비. 이 보시면 오비가 이게 그 홀과 홀 사이에는 이 끝부분에는 이 안전망이 있습니다. 안전망. 그 다음에 그 안전망 앞에 오비 말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계선도 있습니다. 경계선. 오비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게 줄로 이렇게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일 경우는 가상선. 이 오비 말등과 오비 말등을 연결한 가상선을 보통 오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나 무조건 투벌타이기 때문에 오비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면 여하튼 오비가 나면 제일 먼저 오비가 났다. 그럼 오비가 나간 지점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나간 지점, 요 나간 지점입니다. 그다음 깃대 방향이니까 깃대가 이쪽에 깃대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깃대 방향이네 가깝지 않아야 됩니다. 이 깃대와 가깝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해서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수직으로 써야 되겠죠. 이게 수직입니다. 이거 깃대하고 나하고 수직이 되게 해서 한 컬러, 두 컬러. 그래서 이 반원, 이 안에다가 공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아무 데나. 이해되죠? 여하튼 그 깃대와 반대 방향, 먼 쪽에다가 공을, 이쪽에다 하면 안 되겠죠? 깃대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먼 쪽에다가 공을, 투볼타를 받고, 여기다가 공을 넣고, 이제 샷을 하겠죠? 근데 업이 이제 판정이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보면 완전히 벗어날 때는 이게 이쪽이 페어웨이입니다. 이쪽은 오비가 되겠죠? 이 오비 경계선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벗어날 때는 이 오비다. 이렇게 투볼타가 뭐 쉬워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이제 걸친 경우. 걸친 경우, 요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 선에 걸치면 오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만일에 여기 살짝,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썼는데, 요렇게 공이 있어요. 공이 둥글죠? 그럼 여기에 걸릴랑 말랑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내가 서서 수직으로 위에서 봤을 때 공이 살짝 걸쳐 있으면 오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선이 안 걸치더라도. 위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봤을 때 공이 안 걸치면 이 오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이제 골프하고 다른 점인데, 여하튼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오비 규정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걸쳐도 오비가 아니다. 완전히 벗어나야만 이렇게 오비다.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깃대 방향으로 먼 쪽에다가 투클럽을 해서 놨는다. 그럼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린에서 그 구역별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골프의 또 묘미가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에 대한 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끝났네. 자, 보면, 장애물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벙커, 해저드, 캐주얼 워터, 수리지. 이게 좀 이제, 처음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이게 지금, 어,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배수구 뚜껑이죠. 배수구 뚜껑이 있을 때 이제 공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어렵겠죠. 배수기에 공이 올라져 있다. 어떻게 하지? 여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처리. 골프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낙엽도 많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비닐봉지가 많이 굴러다녀요. 비닐봉지, 그다음에 돌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일 경우에는 어, 이 장애물을 옮기고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만일에 기회에 이제 내 공 밑에 여기 낙엽이 있다 걸린다 그러면 이걸 공을 주워 들고 낙엽을 치우고 공을 그 자리에 두고 쳐도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특히 뭐 나뭇잎, 비닐, 휴지, 작은 돌 이런 거는 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움직여도 만약 하다가 볼이 움직였다 그러면 무벌타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만일에 그리고 반드시 이제 중요한 거,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 나 여기다 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옮겨서 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위치 위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비닐이 있어요, 비닐. 이 비닐 위에 공이 있어요, 공. 어떻게 하지? 그럼 이때는 이제 공을 들고 비닐을 빼낸 다음에 공을 원위치에 둔다 이때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원위치에 두면 무볼타이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가면 이제 이 말뚝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무가 많이 있어요, 나무. 그 다음에 옆에 또 펜스도 있어요, 펜스, 안전망.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도 있습니다. 예비 홀컵이라 가지고, 홀을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한 자리에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주위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밟고 하다 보니까 잔디가 살지 못해. 그래서 홀컵을 2개 만들어 놔요. 이게 번갈아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 골프 칠 때 이렇게 좌측 홀, 그 다음에 우측 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예비 홀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두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처리가 있는데요. 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좀 이제 2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보면, 이게 이제 제222-2조에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오려나? 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배수구죠, 배수구.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예비 홀컵. 이런 거는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때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만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배수구나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만일에 있으면 이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불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나무라든지 안전망, 오비말도 이거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제가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투볼타를 받고 이제 옮겨서 치는 거게 됐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안 또는 위에 공이 있어서 스탠스는 스트로크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언퍼일레블 선언하고 투볼타를 받습니다. 여기에 같은 것처럼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이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더라고요. 여기 공이 있으면 이게 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제 언플레이블이라고 해서 나 못 치겠습니다. 플레이 못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투볼타를 받습니다. 투볼타를 받고 나서 이제 구제를 해서 2클럽을 빼서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무 밑에도 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도 투블타를 받고 구제를 받고 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또 이 오비말도 뽑는다든지 뭐 나뭇가지를 내 마음대로 훼손하든지 안전망을 건드리면 투볼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한 배수구, 스프링쿨러, 예비홀컵 등은 무볼타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스프링쿨러는 2클럽, 예비홀컵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헤드를 2개 길이로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샷을 하는데 목표 방향에 장애물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움직이는 장애가 있으면 구제가 없이 이제 쳐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옆으로 쳐서 그러니까 구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내가 앞에 있는 거 저거 쳐도 되겠지 하고 확 치면 이게 보통 방향에 그 나무에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투볼타 오비가 나겠죠. 그 다음에 언플레이블 선언할 때는 반드시 동반자에게 나 선언한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확인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버리면 투볼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뭐 좀, 그래서 요 오비 처리 예고는 조금 이제 많이 있다는 거. 크게 이제 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비 말도 뽑으면 안 되고 나뭇가지 훼손해도 안 되고 안전망 건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예비홀컵 이런 것들은 배수구 이런 것은 무불타로 구제가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는 크게 사이드 벙커, 그린 벙커 있습니다. 페어웨이 근처에 있는 건 사이드 벙커. 그 다음에 그린 주위에 있는 건 그린 벙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벙커를 안 가게 쳐야 되겠죠. 벙커 가면 아마 거의 한타를 까먹다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벙커 들어가면 특히 여성분들은 벙커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벙커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지그 치면 이제 보통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걸 나중에 실습 때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벌타가 있습니다. 벌타. 이 벙커 안에서 발로 모래 고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앞 사람이 골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모래 구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클럽으로 사전에 이렇게 뭐 쳐본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또 항상 여기도 백스윙 없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정상적인 스윙 궤도를 해서 밀어내거나 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 없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다가 혹시나 이제 내가 좀 치다가 어드레스 하잖아요. 자세를 해서 치려고 할 때 모래에 살짝 닿는 건 무불타입니다. 또 공 맞히면 헛스윙을 해가지고 모래에 맞춰도 무불타고. 요거도 무불타라는 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뒷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 나면 벙커 정리해 주는 게 매너자 에티켓이겠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캐주얼 워터입니다. 이거는 잘 없지만은 보통 이제 경기 중에 비가 와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가끔씩 보면 저희 이제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경기 중에 비가 내려 그 코스에 그 임시적으로 고인 물이 있습니다. 이 캐주얼 워터라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이제 스탠스나 공이 일부 결제했으면 이제 구제를 받고 옮겨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어웨이에 있을 때는 두 클럽, 그다음 벙커 있을 때는 이제 홀컵 가까지 않게 또는 바깥에다 두고 치는 거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뭐 두 클럽 이내 하지 않다 하면 이런 규칙 위반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구제가 된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주얼 워터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고인물을 캐주얼 워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지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위해서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는 떼장을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다 이럴 때는 이제 수리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이제 말뚝을 보시면 이 말뚝이 흰색 말뚝에 여기 파란 띠를 댔잖아요. 이게 이제 수리지란 뜻입니다. 수리지. 수리지고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요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홀이 있습니다. 홀이 여기 있어요. 홀이 있고 근처에 이제 수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이 만일에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은 몇 번 공일까? 여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은 2번 공입니다. 2번 공. 그래서 3번 공과 1번 공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쳐야만 돼요. 왜냐? 요거는 이 말뚝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됩니다. 이때는 앞에 말뚝 때문에 방해를 받더라도 그대로 옆으로 치서 다시 공략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쳐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구제를 받는데 어느 쪽으로 구제를 받아야 될까 해서 이제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2번 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깃대와 가깝지 않은 쪽으로 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정답은 왼쪽입니다. 왼쪽. 왜냐? 이 수리지 안에 들어있는 공이 위치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을 벗어난 이 지점부터 해서 이 말뚝을 벗어난 여기인가 이쪽에 여기가 깃대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되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이 구제 지점을 정하고 한 클럽, 두 클럽 해서 홀과 가깝지 않은 이쪽에다가 공을 넣고 티샷을 하면 되겠죠? 샷을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하여튼, 가깝지 않은 지역에다가 하고,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홀과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구제 지점인데. 그래서 이거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 두 클럽을 하고 공을 넣고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특히 이제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 써야 되는데 공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칙 위반해서 투불타를 받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경계 그 외에 알아야 될 상식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로컬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컬 룰은 이제 골프장마다 조금은 달라요. 어떤 골프장은 이제 적용하는 게 안 적용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더블파라고 해서 만일에 파4일 경우에는 이제 네 타는 이제 파잖아요. 그러면 8타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막 10타를 치더라도 8타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로컬 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뭐 당일 여기는 뭐 들어가더라도 오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공지가 보통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그레골.
안전 또는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직접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페어웨이를 쳐야 된다. 나가면 무조건 오비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골프장 들어가보면 이게 이제 내가 요 근처에 만약 공이 뒤로 나갔다. 근데 이게 지금 뒤로 나가서 구제를 받으려니까 공간이 없어요. 놓을 장소가 없어요. 이럴 때는 별도에다 표시에다 이렇게 빨간 페인트라든지 이런 걸 칠해가지고 여기서 칠 수 있게 오비 별도의 표식을 줍니다. 이게 보니까 이 골프장마다 요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가보면 이 페인트를 쳐가지고 아마 치면서 여기서 이제 OBT로 이제 치게 벌타를 받고 여기서 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별도의 표식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봤는데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한 차원에서 규칙을 한번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걸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의 벌타는 모두 2타를 부과받습니다. 우선 경기자는 홀마다 티박스에서부터 샷을 하면서 경기 도중 세이프 또는 오비 여부는 볼이 놓인 최종 위치에서 판정받게 됩니다. 흰색 오비 말뚝은 홀의 경계 표시를 위해 설치하여 경기자가 경기 중에 방향을 놓쳐 2개의 말뚝의 가상선을 넘어간 경우 오비 났다라고 합니다. 오비가 난 경우 처치 방법은 오비 경계를 넘은 위치에서부터 2클럽 이내 홀컵보다 가깝지 않은 지점에다 볼을 놓고서 다음 샷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컬러입니다. 홀과 가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 벌타를 부과받는 경우는 발이 티박스를 벗어나거나 티박스 벗어난 경우 티 없이 티샷 할 경우 이게 티 없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볼을 치다가 자신의 몸에 맞는 경우 샷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볼을 집어든 경우 마크를 잘못한 경우 마크는 반드시 공의 뒤쪽입니다. 백스윙 없이 볼을 밀어내거나 퍼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등이며 특히 정식 경기의 경우 타수, 승부 조작은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오비선과 안전망을 넘지 않은 볼을 경기자가 오비선과 안전망 밖에서 볼을 치는 경우 무벌타로 처리됩니다. 또한 나무 기둥 또는 그물망 밑 등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볼을 클럽헤드 뒷면으로 샷을 하는 경우도 무벌타로 처리됩니다. 샷을 한 볼이 동반자의 볼과 충돌한 경우 벌타를 적용하지 않고 동반자의 볼을 원위치하고 자신의 볼이 멈춘 위치에서 다음 샷을 합니다. 자신이 친 볼이 동반자의 볼에 맞고 홀컵에 들어가는 경우 홀인으로 인정되며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멈춰있던 자신의 볼이 홀컵에 들어가면 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수로 동반자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하여 다음 샷을 한 경우 2벌타를 부과하고 동반자의 볼을 원위치시킨 뒤 자신의 볼로 다시 샷을 합니다. 벙커에서 샷이 쉽도록 클럽이나 발로 모래를 고르는 경우 2벌타를 부과하며 어드레스 시 클럽 헤드의 밑부분을 살짝 대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깃대는 볼이 놓여진 위치에서 목표 지점을 알리는 고정 표지물이기에 퍼팅 시에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물웅덩이인 캐주얼 워터나 수리구역에 볼이 들어가면 무벌타로서 구제를 받아 홀컵에서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2클럽 이내에 볼을 두고 다음 샷을 하면 됩니다. 홀컵에서 2클럽 이내에 볼이 놓인 경우 자신의 볼은 동반자의 양해 없이 마크하거나 먼저 홀 아웃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략지를 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지금부터 하는 게 규칙에 이게 벌타가 나오는데 이걸 일이 사실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보면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하게 지난번에 공유했는데 거기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보면 대한골프협회 그 경기 규칙에 보면 이게 상황별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뭐 티업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벌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규칙에 보면 벌타는 보통 이제 탁구골프의 벌은 무조건 투벌타입니다. 투벌타. 근데 물론 실격이 가끔씩 있긴 있어. 실격. 그다음 실격이 있고 그다음에 한타 가산이라고 있습니다. 뭐 잘못했을 경우에 뭐 떨어진 스윙하는 도중에 클럽에 맞아가지고 공이 뭐 티에 떨어질 때 이럴 때 이제 한타 가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가보면 투볼타입니다. 이때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샷을 할 때 샷을 이제 뭐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막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투볼 타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대강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 보면 제 첫 번째 얘기 제가 빨간 걸 쳤는데 요거는 꼭 중요한 건데 골프와 다른 게 이 경기 당일날 코스 내에서는 절대 연습 스트로크가 안 됩니다. 연습 스트로크라는 것은 공을 맞히면서 하는 스트로크를 말합니다. 그냥 빈 스윙하는 거와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을 맞히면서 하는 게 연습 스트로크인데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만일에 이게 연습 스트로크 하면 이제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연습하는 걸 되도록 못하게 합니다. 워낙 그 공간이 좁고 뭐 골프 50분의 1이니까 이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스트링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봅시다. 그러면 어떤 볼트를 적용해야 될까 한번 쭉 보세요. 티업하기 전에 연습 스트로크는 실기를 그랬고 동반자 조언하면 안 되겠죠. 경기 시작 후 도착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뭐 실격이 되겠죠. 그다음 샷 동작 한번 볼까요? 샷을 하는데 헛스윙 했다. 헛스윙 했으니까 볼을 안 맞췄으니까 되겠죠? 무볼타로. 클럽은 샷부터나 그립으로 끝치면 안 되겠죠? 아까 만약 백스윙 없이 밀어내거나 막 폴링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정상적인 스윙 궤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이 두 번 맞아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일부분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습 스윙할 때 헤드에 잘못 맞아가지고 공이 티에 떨어졌다. 이때 한타? 가산한다 그랬죠? 가산. 볼타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잉 그라운드 이외에서 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맞거나 바람의 영향으로 티에 떨어졌다. 이또 한타 가산이겠죠. 또 티 위에 놓지 않고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도 투볼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연습 스윙하면 이거는 이제 매너 위반입니다. 이거 이제 매너 위반 나옵니다. 이게 파크 골퍼는 연습 스윙을 못하게 해요. 보통 한 번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데 한 번 이상 하면은 매너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벌칙은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너 위반. 그다음 한타 가산은 내가 잘못해서 그냥 떨어질 경우 이때는 이제 한타 가산이고 스윙 무벌타입니다. 뭐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괜찮겠어요? 대답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0분 쉬어요. 네? 10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요, 이게, 이걸 설명한다니 참고로, 이거는 각자가 좀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어요. 10분 쉬어. 10분 쉬었습니다. 쉬어주세요. 네? 10분 쉬어요. 예, 예,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00원이었어? 1,500원. 애들은 나중에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만 원인가 만 원쯤 되는 거 동일한 거 있잖아요. 예, 예, 10,000원. 세원 가입. 사용을 해가지고 안에 한 달에 어려운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유튜브 한국에 모아가지고 매일 먹겠다. 옛날에 덕후 대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안 하죠. 그냥 또 들고 그냥 끝났어. 쳐보지도 못하고. 한 개에 끝났어. 이기범? 예, 공무원인데.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너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채택진교 선생님, 8시 반까지예요? 네, 8시 말씀하세요. 30분까지. 예? 예? 몇 아, 시까지죠? 아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지, 뭐. 예. 그, 제가, 좀, 이게 거의 모두 2볼트 하잖아요. 네. 1볼트는 없더라고요. 1볼타는 없어요. 1볼트라는 건 없고, 네. 1타 가사는 있어. 1타로 치는,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너무 부담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이 요거는, 파크골프에서는 다 2볼타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2볼타인데, 네. 벌타인 것 같은데 벌타 아닌 게 있어요. 이런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제가 정리했는데 드릴까요? 그런 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응. 이게 보면서 읽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웬만하면 이거 충분히 괜찮겠다. 몇 가지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면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림 같은 아, 경우에는 컵이 홀아오지 않고 다음 홀로 가면 실격입니다. 반드시 컵이 내도 볼이 들어가는 홀아웃 하운 다음에 다음 경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홀로. 이게 그냥 가면 실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벙커 뭐 이런 거 라이 개선한다든지 이거는 의도적이잖아요. 백스윙 없이 하면 안 되겠고 캐주얼 웨트 음, 어 두꺼운 홀컵에 가깝게 공을 넣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가깝지 않게 해야 됩니다. 홀에 그 다음에 누구부터 해저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하고 있는 거 이제 다 나왔던 내용인데 어, 워터 해저드였다 하면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서 샷을 없는 경우 투벌타. 뭐 수로에 빠져 움직이는 공 쳐도 투벌타. 두 클럽을 초구한 지점, 홀크 가깝게 하면 투벌타. 무조건 여기 가깝게 하면 무조건 투벌타라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여기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홀로 진입에 한 개월 하면은 투벌타입니다. 만약에 2개월 가버리면 4벌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모두가 벌타입니다. 전원 다. 그 동반자 모두가 4벌타, 2벌타를 받는다는 거. 요걸 유념하시기 때문에, 아, 홀을 다르게 진입하지 않도록 요거는 잘 살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홀을 만들다 보니까 막 헷갈리더라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몇 번 홀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별 경기 규칙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요 규칙 그걸 한번 꼼꼼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고 시험에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문제지를 만들었는데 어제 나눠줬던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비공개 문서인데 제가 모르고 실수해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별도 문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퀴즈까지 하고 안 되면 문제만 푸는 거는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가끔씩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25문제인데 한번 보시고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이게 샷을 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자신의 몸에 닿을 경우는 어떨까? 이때 규칙은 내가 친 공이 다시 장애물 맞고 내 몸에 맞았다. 이럴 때는 뭘까? 규칙은 이때는 내가 친 공에 내 몸 맞으면 1번 1벌타 1벌타 없다 했잖아요. 2벌타 받고 만다. 여기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투벌타 받고 공이 멈춘 자리에서 치는 겁니다. 그, 내가 친 공에 장애음하고 내 몸에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투벌타인데 다른 사람 몸에 맞는 거는 벌타가 없습니다. 내 몸에 맞으면 투벌타입니다. 이거는 좀 생각이 내려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경기자가 친 공이 멈춘 곳에 작은 비닐과 잡초가 있었다.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것은 자, 이제 가다 보면 그 움직일 수 있는 뭐 비닐이나 솔잎, 뭐 돌멩이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잡초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경기에 방해되면 잡초를 뽑아도 될까? 그 다음에 잡초 뽑아도 벌타가 없다? 잡초를 눌러서 치기 편하게 한다? 옮길 수 있는 비닐을 치우고 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옮길 수 있는 것은 치울 수 있다고 그랬죠. 비닐이나 뭐 솔잎 이런 것은 돌멩이든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잡초를 뽑는다니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 뽑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다음에 뽑아도 잡초 같은 거 나무를 건드린다 이러면 벌타 있습니다. 투벌타. 그다음 치기 위해서 눌러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샷을 좋게 치기 위해서 누르면 이것도 투벌타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치울 수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과 을이 나오는데요. 사실 A나 B 이렇게 할까 하다 했는데 갑 경기자, 그러니까 두 사람 있잖아요. 갑 경기자가 친 공, 앞에 친 사람 공이 움직이고 있어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을 경기자가 친 공이 서로 부딪혔다. 그럼 어떨까? 앞에 친 사람이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쳤어요. 이러면 어떨까? 1번 을에게 그러니까 뒷사람에게 을에게 2벌타 가산 후 갑은 제자리에 놓고 을은 공이 멈춘 지점에서 경기한다. 2. 갑과 을 모두 투벌타 준다. 3. 갑에게는 1벌타, 을에게는 2벌타. 갑은 1벌타. 후 자신 친구를 찾아 아웃되게 친다. 그러니까 앞 사람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뒷 사람이 쳤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제20조 이항에 보면 나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친 공이 앞사람의 방향을 변경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내가 벌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을 멈춰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쳤기 때문에, 방향을 변경했기 때문에 투벌타를 받는다는 거. 그러면 내 공은 그대로 멈춘 지점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터에서 이게 이제 워터 해저드라서 이제 그 물이 있는 곳이죠. 워터 해저 아니면 또 꼭 바꿨던데 워터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공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칠 수 없잖아요. 그래 이때는 어떻게 할까? 칠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벌타를 받습니다. 이벌타를 받고 이벌타를 가산한 다음에 이제 공을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때 공이 어떻게 해야 되나? 홀에 가깝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 쪽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때 홀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홀에 어떤 쪽? 먼 쪽으로 두 클럽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 워터헤드 하면 공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플레이블 선언하고 투벌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칠 수 없을 경우는 별도의 표식, 혹시 그 칠 수 있는 공간에다 이렇게 페인트 해놨고 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워터헤드 빠질 공을 못 치니까 구제를 받을 때 홀과 가깝지 않게 두 클럽 이내를 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티샷 이후, 티샷 했잖아요. 티샷을 하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하겠죠. 어드레스를 한 도중에, 도중에 클럽의 공이 움직였다. 이러면 어떨까요? 어드레스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했어요. 이때는 어떨까? 자, 1번 폴탑이 움직인 자리에 친다. 2번 투볼탑 받는다. 3번 한타를 관자하고 원래 자리에 플레이한다. 4번 폴탑선 하고 움직인 자리에 친다.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어드레스한 도중에 클럽에서 공이 움직여 버렸잖아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벌타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한타로 이제 만일에 처음에 티샷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했으니까 이 어드레스 하면서 두 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타가 되겠죠. 한 타를 했으니까. 그 이제 다음 치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한타로 간주하고 원래 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한다. 이제 저 벌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아니, 많이 나옵니다. 티샷 할 때도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한타만 가산한다 그랬죠. 가산하고 그 자리에 친다. 똑같습니다. 아니, 다시 5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많이 싸움이 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티샷 이후에 어드레스 어프로치 샷을 할 때 자세를 잡고 이제 클럽을 닿으면 일타하죠. 네. 다음엔 일타가 아니고 다음 하다가 닿으면 일타죠. 그렇죠. 움직이면 일타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일타죠. 친 거로 보는 움직이지 않으면 거죠. 일타라 안 하죠. 그러니까 클럽에 공이 닿으면 하나를 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클럽에 왜냐면 치기 위해서 클럽에 당연히 그거는 아니지. 이게 움직여야만, 공이 움직여야만이 한타를 가산하는 거지. 공이 지금 5번은 문제가 어드레스를 하다가 공이 닿아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1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친 걸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타 쳤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이 움직여서 멈춘 지점에서 쳐야 되지 않냐는 그렇지. 거죠. 왜냐하면 쳤으니까. 그러면 원래 자리가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네. 멈춘 자리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아. 그러네. 그러죠? 내가 그 생각을 못 한 했네. 번에서 1타는 맞는데 아, 그러네. 여기 공이 이동하여서 멈춘 자리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타를 가지고 움직인 자리에서 쳐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자리로 옮기면은 공을 만진 거기 때문에 2벌타가 그렇지. 될 수 이벌타로 있어요. 돼버리는 거니까. 아, 요건 제가 그거 생각을 못 했네. 그럼 유사 문제가 제가 많이 헷갈려서 하나 음, 소개해 드릴게요. 음. 어드레스를 하는데 클럽에 공이 안 닿았어요. 그렇지. 그냥 오다 보니까 떨어졌어. 이게 잘 못 놓았거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벌타를 주나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잠깐만. 바람이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람에 떨릴 경우에는 이거는 벌타가 없죠. 라고 올리려고 칠 수 있겠지. 원래 자리 갖고 칠 수 있겠지. 아니,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예. 벌타는 안 주는데 다시 만지면은 2벌타기 때문에 그렇지. 움직인 자리에서 치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멈춘 자리에서. 맞아요. 맞아요. 움직인 자리에서 쳐야지. 맞죠? 그렇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네, 잠깐만요. 이렇게 네, 정리 네. 좀 할게요. 한타로 간주하고, 원래 자리가 아니고, 네, 멈춘 자리. 멈춘 자리에서 플레이한다. 네,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부분은 네, 이제 네. 다시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네. 자연적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는 그, 벌타는 그때는, 없대 공을 만지지 말고 공이 멈춘 자리에서 다음 타를 치는 걸로. 그렇지. 근데 네, 네. 그거는 이게 이걸 지금, 많이 헷갈려 해요. 요분이, 물론 이제 이게 지금 파크 골프공이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은 이제 이게 언덕 부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무볼타를 하고 그대로 내려온 지점에서 쳐야죠. 움직인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5번의 경우에는 클럽에 네. 다한 거예요. 응. 그렇지, 다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타가 아니야. 1타지. 그냥 벌타가 아니라 그렇지. 1타. 네, 1타. 오케이. 네, 네. 예, 자,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이제 6번. 다음 장면 틀린 것. 아, 이지. 자, 공 주변에 옮길 수 있는 장애물을 이동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투볼타입니다. 자, 뭐야. 틀린 것. 나무까지 꺾으면 될까? 발로 그 차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로 집어 올리도 안 되겠죠? 그 다음 4번. 정상적인 스윙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스윙 없이 클럽으로 끌어당겨 치는 경우 1볼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서 1볼타가 아니고 2볼타가 되겠죠. 백스윙 없이 클럽으로 끌어당기거나 하는 경우는 2볼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7수 상황에 보면. 그 다음에 7번. 파크홀로 18홀 기준 타수. 18홀입니다. 18홀인데, 정답은, 이거는 이제 많이 했지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왜 그런지 한번 여기 밑에 보시면, 파크 골프는 저기 나인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3가 4개, 그리고 기준 타수가 이제 3타니까 12타 되겠죠. 그 다음에 파4가 4개 홀, 그 다음에 파5가 1개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2, 16, 5 해가지고 33타. 그래서 9홀 더하기 9홀이니까 66타가 기준 타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인홀 기준으로 했을 때 파3가 4개, 그 다음에 파4가 4개, 그 다음 파5가 하나다. 이거는, 요것이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홀 기준이면 파5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66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험 칠 때 뭐 몇 타, 70 몇 타까지 해야 통과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파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버디 정도는 하는데, 파3가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거리감을 익혀야만이 이 66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66타 정도는 쉬운데, 현장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 아시고, 18홀 기준에 66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스코어카드 기재하는 방법에서 맞는 것은 뭐 틀리게 할 수 있고 뭐 맞는 것. 스코어카드는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동반자 확인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적게 신고하면 동반자 확인 정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코어를 실수로 적게 신고하고 정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자는 홀아웃이마다 조원들끼리 타수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스코어카드는 경기 진행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코어카드는 적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적게 신고하면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스코어카드는 신고할 경우, 냈을 경우에는. 그 다음 경기 진행자만 할 게 아니라 동반자도 할 수 있고, 이제 팀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홀아웃마다 조원들끼리 타수를 확인하고 기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타수를 적게 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77타를 쳤는데, 그 스코어 카드에는 66타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타수보다 만일에 타수보다 많게 적으면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적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번. 공이 벙커에 빠져서 공 주변 모래를 고르게 하거나 공을 임의로 이동시킨 뒤 경기를 했을 때 맞는 것은 벙커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모래를 고르게 이제 발로라든지 뭐 아마 채로 했겠죠. 하거나 공을 임의로 이동시켰다. 이럴 때 이제 어떤 규칙이 있을까 보면 공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무볼타이다. 모래 주변을 고르게 하거나 그래도 공이 안 움직이면 무볼타다. 글쎄요. 클럽이나 발 등을 이용해 공의 주변을 고르게 할 경우에는 투볼타를 가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클럽으로 모래를 고르는 것은 상관없으나 신체의 일부인 발을 이용하면 투볼타 가산이다. 공을 벙커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나와서 티샷한 볼타가 없다. 자, 여기서 모래를 고르게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투볼타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이나 모래, 발 등을 하여튼 그 모래 같은 걸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투볼타입니다.
이 22조 3항에 보면, 1항에 보면, 클럽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주변을 고르게 하거나 샷을 좋게 하게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골프 칠 때 발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스탠스를 치기 위해서, 이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모래를 누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골프와 똑같습니다. 자, 경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으로 맞는 것은 1번, 일개조 인원은 꼭 4명으로 해야 된다? 경기 중 정말 실수를 하면 조언해 줄 수 있다. 티샷 2타째부터는 기대에서 가장 먼 사람부터 경기한다. 클럽에 영향을 주는 부속물을 장착해도 된다. 규칙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가장 먼 공의 경기자가 한다. 1개조 인원은 3,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 실수하도 조언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럽에다 뭘 이렇게 붙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거리를 멀리 하기 위해서 막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속물 절대 장착하면 안 됩니다. 다음 11번. 경기를 하면서 공에 물기가 묻었거나 이물질이 묻어서 공을 닦았다. 어떨까? 이때는 이건 이제 보면 그린 또는 페어에서 마크를 하는데 공을 닦을 수 있다. 페어에서는 언제든 공 닦을 수 있다. 홀 아웃 이전에 공을 닦이 투볼타 가산한다. 이물질은 무조건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공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마크를 하고 공을 닦아야 집 올려가 닦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임의로 닦으면 안 됩니다. 마크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규칙이 투블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투블타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홀로 진입하여 한 개 홀을 경기했다. 공을 먼저 집어들고 남루 마크를 했다. 자신이 친 공에 자신이 진짜 맞았다. 코스 내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했다. 이벌타가 아닌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때 그 실격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코스 내에서는 연습 스트로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실격입니다. 실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스 내 실격이 연습 스트로크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컵인을 하지 않고 다음 홀로 갔을 때도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규칙. 이제 틀린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움직이면 스탠스나 스트로크가 방해될 건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작은 나뭇가지형을 치우려다가 공이 움직일 때는 1벌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 주위에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치워 플레이한 뒤 다시 마크를 원위치로 할 경우 2벌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 또는 위에 공이 있을 경우 벌타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치울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벌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벌타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나뭇가지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다가 공이 움직인 것은 벌타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벌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중에 공이 움직이는 경우는 벌타 없이 원래 있었던 수행팀에 볼을 놓고 플레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비된 공을 처리할 때 올바른 처치 방법. 이 오비가 많습니다.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한번 쭉 보세요. 오비된 공을 듀별타 가산 후 그 공이 마지막으로 오비라인을 지나친 지점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양팔을 벌려 좌우측 클럽, 두 클럽 이내로 홀에서 가깝지 않은 위치에서 플레이한다. 그다음 2번. 오비라인에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에는 별타 없이 그대로 플레이한다. 오비 판정은 공이 놓인 지점에서 공을 옆에서 보고 판정한다. 벗어난 공을 분실할 경우는 오비 페널티와 이벌타 분실구 합산된 페널티를 본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한번 볼까요? 애매하게 있을 때는 반드시 동반자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벌타인지 또는 경기위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공을 오비 판정은 어디서 봐야 된다 했어요? 옆에서 아니고 위에서 수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오비 페널티하고 또 분실구 벌타 있을 때는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많은 벌타만 한 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볼에서 가깝지 않은 위치에서 플레이한다. 두 클럽 이내로. 자, 스코어 기록 타수. 한번 볼까요? 틀린 거. 이제 봅시다. 알바트로스, 코스에서 세 타수 적게. 버디, 코스에 타수보다 한 타 적게 홀라웃. 더블, 코스에 설정된 타수보다 1타 적게 홀라웃 했을 때. 코스에 설정된 타수 홀라웃 했을 때. 정답은, 자, 3번입니다. 3번. 더블이라고 그러죠? 이게 코스에 설정된 타수보다 한 타가 아니고 두 타 적게 홀라웃 했을 때. 두 타 많게 홀라웃 했을 때 더블이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기는 한 타 많게, 그 다음에 더블은 두 타 많게, 그 다음에 세 타는 트리플 보기. 그 다음에 이제 작게 했을 때 기준은 파, 그 다음에 적게 올라갈 때는 버디,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이글, 세 개를 적게 했을 때는 알바트로스. 잘 안 되죠. 알바트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더블은 한 타가 아니고 두 타를 많게 했을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16번. 경기자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좀 맞는 것은 순서, 매 홀마다 제비뽑기 한다. 특별한 규칙이 없으므로 먼저 준비한 순서를 한다. 로컬룰에서 정한 순서를 따른다. 첫 번째 홀의 스코어가 가장 최소인 경기자가 두 번째 홀에서 제일 먼저 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두 번째 샷부터는 첫 번째 홀에서 가장 최저 타수가 오너가 되는 겁니다. 오너가. 그 다음에 경기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 한번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경기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한번 보면 아닌 것도 있겠죠. 경기만 잘하면 특별히 지킬 예서는 없다. 다음 경기자가 에티켓 위반하면 벌타 받는다. 샷을 준비하면 동반자는 정숙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동반자와 경기자가 샷을 한 안전거리는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3번. 그리고 왜 안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절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티켓은 벌타는 없지만 에티켓 위반이라고 합니다. 벌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 사할 때 처음에 안전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에티켓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경기자가 샷할 때는 조용히를 해주셔야 되겠죠. 뒤에서 떠든다지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음에 18번. 파크 골프를 세계 최초 시작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본 나고야, 영국 런던, 일본 홋카이도, 대한민국 진주 상록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주 상록원은 뭘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에 7홀을 구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홀. 마에하라 츠이치라는 사람이 7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중 장애물을 재거나 구제를 받고 샷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제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까지 공이 걸려 있다. 배수구 위에 공이 있다. 깊은 러프에 공이 놓여 있다. 샷을 하는 목표 방향에 고정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배수구나 뭐 맨홀 뚜껑 이런 부분 이런 데는 구제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장애 중에. 다음 20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관한 규칙 및 처치 방법으로 틀린 것. 보겠습니다. 자, 코스 내 수리지, 캐주얼 워터, 배수구 등의 공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무볼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슬하는 목표 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일 경우 구제 없이 경기를 해야 된다. 목표 방향에 내가 앞으로 치고자 하는데 앞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이때 구제 없이 그대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훼손하면 스트로크하면 투벌타다. 그 다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2미터로 벗은 적에서 샷사이도 벌타가 없다. 장애물을 2미터로 벗어나면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턱이 있어요. 아까처럼 나무가 있다든지
나무 밑에 공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펜스 밑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언플레이블을 선언해야 된다. 언플레이블을 선언하고 투볼타를 하고 내가 다시 벗어나서 쳐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1, 파크골프 경기 중 규칙도 틀린 것 보겠습니다. 다른 롤러 진입하여 한 개월을 경기한 거는 투볼타 경기자들은 맞죠? 나뭇가지를 깎거나 잔디를 걷어올린 경우도 깎거나가 아니고 꺾거나입니다. 이거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꺾거나 잔디를 걷어올리도 안 되겠죠. 그다음 긴 풀어 숨겨진 공을 움직여서 자신의 공이 확인한 건 무볼타. 나무나 바위 밑에 공을 테이크백 없이 클럽으로 밀거나 떨어당기도 투볼타.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숨겨진 공을 자신의 공이 이제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투볼타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친구나 동료들이 좀 봐주는지 본인이 내 공이 어디 갔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튼 공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쳐야 됩니다, 공은. 구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쳐야 된다. 이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던 파크 벌타 규정에서 1타 가산이 아닌가.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만 잘 보시면 돼요. 1타 가산이인데 연습 스윙 시 클럽 헤드에 공이 맞아 티에서 떨어진 경우, 샷을 하였으나 헛스윙이 된 경우, 헛스윙 했으나 공을 클럽 헤드로 건드려 공이 티 그라운드 밖으로 굴러나갔다면, 샷을 하려고 클럽 헤드로 공간을 가져다 공을 움직였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헛스윙은 벌타나 뭐 가산 같은 게 없습니다. 헛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도 안 움직이고 이때는 벌타 없는 무벌타입니다. 벌타가 없습니다. 나머지 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연습 스윙 하다가 티에서 공이 떨어졌다. 헛스윙을 했지만 클럽에 들어 공에서 티인 거랑 밖으로 렸다. 샷을 하다가 공을 가져가다 공을 움직이 이때는 이제 요때만 한타 가산 요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3. 경기자가 그린에서의 상황 행동으로 적용되는 이벌타 적용이 잘못된 것은 이벌타 적용. 자, 그린입니다. 그린. 이벌타이 잘못된 거. 개선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홀컵에 가까이 있는 공을 컵이 나지 않고 집 올리도 안 되겠죠? 그 다음 깃대를 뽑고 퍼팅하면 안 됩니다. 홀컵에 가까이 있는 공을 한 손으로 퍼팅하면 안 된다. 이벌타 적용이 아닌 것은 뭘까? 자, 정답은 4번이겠죠. 한 손으로 퍼팅한다. 이거는 벌타는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나 잘했다 하면 한 손 치는데, 이거는 벌타가 아니고 매너 위반입니다. 매너 위반. 매너 위반이라는 거, 4번. 나머지는, 참, 그리고 3번 보시면, 파크에서는, 골프에서는 깃대 뽑고 치는데, 파크 골프에서는 반드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깃대를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깃대를 뽑고 퍼팅하면 투볼타입니다. 반드시 깃대는 그대로 두고 퍼팅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 티잉그라운드에서 규칙을 틀리게 설명한 거. 티잉그라운드. 이제 제일 처음에 티샷 할 때. 자,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샷을 해야 된다 해서 해야죠. 그 다음에 티잉그라운드 이외의 장소에서 티샷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3. 방향을 정하는 표시물을 공 앞에 놓고 티샷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티잉그라운드 할 때 발의 일부분을 밖을 벗어나서 하면 투볼타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티잉그라운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티샷하면 안 된다 그랬죠. 티잉그라운드를 벗어나 거기에 발이 걸려도 안 되고 똑같이 벗어났어도 안 되고 다 투볼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티잉그라운드에서는 티를 올려놔고 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투볼타다.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5번. 그린에서 두 경기자의 공 방향이 나란히 있었다. 이거 아까 있었는데 나란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란히 있어서 퍼트가 방해가 되겠죠. 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번 경기자가 마크를 옮겨줄 것이 정말 투 클럽을 옆으로 마크한다?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홀에서 더 먼 공의 경기자 홀에 가까운 공의 마크를 요구할 수 있다. 홀에서 가까운 볼이 홀에서 멀리 있는 공의 경기자를 배려하여 볼을 치워버린다. 배려해서. 그 다음 4. 홀에 가까운 공의 경기자가 먼저 한다. 자, 정답은
2번이 2번. 그래서 공의 경기자가 더 먼 공기자가 마크를 요구할 수가 있다. 요거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퀴즈 잠깐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 이제 공유된다고 하니까 요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복습은 직접 해보시면서 본인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안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리바인드 하면서 이제 정답 밑에 그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당일 코스에서 연습설 가면 실격이다. 정답은 OX 중에 네, O입니다. O. 그 다음 2번, 두 번째. 나뭇가지, 나뭇잎, 돌, 휴지, 저 움직이는 장애물이죠. 이때 치울 수 있다? 정답은 O.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긴 너퍼, 풀이 막 많이 있어. 긴 너퍼에 가려진 공을 움직여서 자신의 공인지 확인하는 것은 벌타가 없다. 정답은 X겠죠? 여하튼, 이 공은 있는 그대로 쳐야 되지, 뭐 자신의 공인지 확인하든지, 뭐 누른다든지, 이거는 벌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 티잉 그라운드에서 발이 일부분이라도 벗어나도 상관없다? 정답은 X.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티박스에 올리라고 쳐야 되고, 일부분이나 벗어나면 안 되고, 티잉 그라운드 이어지게서 쳐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샷이 불가능한 경우에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지 않고 샷을 하는 것은 투블타이다. 정답은 O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언플레이블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받고 옆으로 나와서 쳐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언플레이블을 바로 쳐버리면 투벌타이다. 내 마음대로 옮겨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 파크 골프는 모든 벌타는 투벌타를 부여한다. 정답은 O입니다. O. 그 다음 7번. 공을 먼저 집어 올린 후에 마크를 한 경우 벌타가 있다 없다? 마크할 때 공을 먼저 집어 올리고 마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 마크를 하고 공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마크를 하고 공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구제를 받을 때 마크를 하고 공을 집어 공 올리고 마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7번. 그러니까 공을 먼저 집어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마크를 넣고 공을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8번. 9홀 기준의 코스는 파3는 4개 홀, 파4는 4개 홀, 파5는 2개 홀이 있다. 정답은 X. 왜냐? 뭐가 틀렸죠? 파5에 1개 홀입니다. 1홀입니다. 9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가지고 18홀 기준에는 그 다음 9번. 오비 판정은 공이 놓인 지점에서 공의 수직 방향, 아이고, 상방이네. 수직 방향에서 내려보아서 오비 라인에서 벗어난 경우에 오비로 판정한다. 정답은 O입니다. O. 그러니까 수직 방향 위에서 내려봤을 때 오비 라인을 벗어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오비가 아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비 같은 경우에는 폐우에서 그 오비선을 완전히 벗어날 경우, 이럴 때만 오비로 판정한다.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든지 위에서 봤을 때 걸쳐 있다 이럴 때는 오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10번. 홀을 잘못 진입하여 한 개 홀을 진입하여 경기한 경우 경기자 전원에게 투볼타가 부여된다. 정답은 O입니다. O. 한 개 홀일 때는 투볼타. 2개 홀을 만일 갔다 그러면 4볼타가 되는 거죠. 아주 이게 무서운 볼타입니다. 그래서 홀을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그 색깔을 잘 보여야 됩니다. 색깔을 보고 내가 몇 번 홀 다음에 가야지 오는 것도 잘 생각하면서 라운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딱 8시 반에 끝났는데요. 오늘 이거 하는 얘기가 사실 2시간 동안 이거 다 한다는 게 제가 막 이렇게 말도 빨리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아까 그 규칙을 줬잖아요. 그 규칙은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다시 한번 되짚어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실기 연습할 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하여튼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서 그리고 이제 동호회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고 동호회를 활동하면서 자기 실력을 좀 쌓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규칙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좀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아마 감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골프를 좀 친 분들은 이해가 갈 텐데 하여튼 규칙을 한번 보시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회 되면 스크린 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나가도 되나요? 전달 사항 없으실까요? 왜 하나도 안 들리지? 언제 가보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나가.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재택진 교장 선생님이 네, 학예를 하기 때문에 아마 네,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가시고 전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저녁에 학예를 하시는군.